안녕하십니까, 모토잡입니다. 오늘은 별내에 나와 있습니다. 차디찬 겨울철입니다. 주행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파도 몰아쳐가지고 이 바지를 안 입으면은 저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5년 넘었죠. 뭐 10년 동안 늘상 사용해오던 스킬을 알려드릴 텐데,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철, 뭐 봄철 할 거 없이 사계절 다 바이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스킬이라고 생각이 돼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총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시동, 늘상 보아왔던 뭐 미러 걸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껏 보도 듣도 못했던 레이스에서 사용될 수 있는 스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딱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추운 날에는 배터리의 전압이 좀 낮아져요. 그래서 시동 걸기가 힘들잖아요. 팁을 드리자면은, 사기통은 웬만하면은 큰 것이든 뭐 오버리터든 미들급이든 잘 걸립니다. 오히려 단기통과 2기통의 부하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걸립니다. 특히나 600cc 정도 넘어가면은 단기통 650cc 있잖아요. 그거 거는데 딱 걸리자마자 탁 튕겨 나갑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클러치를 못 잡는다 그러면 좀 큰일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게 실패했다, 끌고 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바로 용달 부르십시오. 땀 빼지 마세요. 자,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최대한 배터리의 부하를 덜 걸면서 최적의 효율로 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알아두면 너무 좋은 거예요. 시동을 걸기 전에 키온을 한번 해줍니다. 자, 연료 펌프 돌아가는 소리가 나죠. 압을 채워주는 그런 소리입니다. 켜놓고 1, 2, 3, 4, 5, 6, 7, 8, 9, 10 천천히 세알이시고 끕니다. 한번 꺼줘요. 왜냐? 배터리가 있으면은 똑똑똑 노크를 하는 겁니다. 야, 좀 깨어나. 야, 탕탕탕 엉덩이 한번 쳐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류를 흐르게 해주면은 얘네들이 좀 활성화가 됩니다. 꺼놓고 다시 30초 이상을 기다려줍니다. 자, 요 정도 기다려준 다음에, 자, 보세요. 클러치가 붙어 있으면은 부하가 걸립니다. 기어가 중립으로 들어가 있어도 출력판과 인력판의 갭이 엄청 얇아요. 그래서 이게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반 바이크들은 오일이 그쪽 밑으로 이제 차 있다거나 사이에 다 끼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장력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클러치를 잡아줍니다. 입력판을 떼줘요. 좀 더 떼주는 겁니다. 클러치가 부하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넣어볼게요. 하나, 둘, 떨어지죠? 하나, 둘, 떨어지죠? 하나, 둘, 떨어지죠? 예. RPM 바늘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뜨린 상태에서 스타트 클러치를 누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서 또 일제 바이크들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유럽 바이크, 특히 과거형 아니면 뭐 MB 아구스타는 아직까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얘도 시동을 거는데 애먹었습니다. 진짜 유럽산이 웃긴 게 시동 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R1100S의 시동성이 굉장히 좋지 못해요. 외국에서도 다 공감하는 일이라서 해외 포럼 조금만 뒤져보면 쭉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클러치 잡는 건 공통이야. 이 스탠드, 사이드 스탠드를 올려주면 또 센서가 거기가 꺼진다는 거야. 이상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혹시나 모르니까 과거형 타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시동을 겁니다. 시동을 겁니다. 조금 힘들었죠. 약간 애매하게 식으면 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추워서 한 방에 안 걸려. 더 뭐가 필요한가? 크랭킹을 했는데 키킹 자기 차는 맨날 시동을 걸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게 시동이 걸리겠다 안 걸리겠다, 이 감이 옵니다. 딱 걸었을 때 그 소리부터가 크랭킹 4번, 킹 4번에서 7번 사이까지 이 감이 옵니다. 얘가 걸리겠다 안 걸리겠다. 7번 넘어가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지. 그때는 여지없이 놓으세요. 스타트 버튼에서 손을 떼세요. 조금만 기다려줍니다. 왜냐면은 자동차는 에어 기능이 따로 있잖아요. 딱 키워나면은 삐 하면서 엔진 열을 가동하는 그 코일이 뜨잖아요. 한 5초 있다가 딱 꺼지잖아요. 근데 바이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한번 해준 거예요, 방금. 그래서 키 오프 해놓고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웬만하면 걸립니다. 정비할 곳이 따로 없다면은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겨울철에는 땅바닥 노면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타이어 예열도 중요하죠. 알차 타시는 분들 보면 와리가리 하면서 예열을 하잖아요. 그것보다 효율이 좋은 게 쭉 당겼다가 브레이크, 쭉 당겼다가 좀 급브레이크 쳐주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해요. 그렇게 예열을 하고 나서도 이제 부족하잖아. 달리다 보면은 뭐 노면이 미끄러워서 마찰력이 나오지 않는, 그 그립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그립력을 지속적으로 타이어에 만들어주면서 안정적으로 달리는 노하우가 있어요. 기어 일단 여기서 놓고 클러치로 출발을 합니다. 일정 RPM 구간까지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 저 배기량에 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울컥울컥 거리는 구간이 생깁니다. 힘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바이크의 배기량에 따라서 혹은 기통에 따라서 단기통, 2기통과 4기통의 차이는 아시죠? 4기통은 차처럼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이 밑에서부터 찐득하게 나와주기 때문이에요. 헤드가 4개 움직여서 힘을 만들어내는 것과 2개, 하나 단기통이 움직여서 힘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기통은 아무래도 이 툭툭툭툭 밀어내는 힘 때문에 조금 힘이 나와주지 않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울컥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의 RPM을 써줘야 됩니다. 그것은 2기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클러치를 일찍 놓고 이제 출발을 해야 이게 올바른 출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때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클러치를 많이 써줘야 될 때는 충분히 써주고 안정된 스타트를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반클러치를 많이 쓴다고 해서 뭐 하수라거나 뭐 그런 얘기는 좀 일차원적이에요. 그런 틀을 그냥 벗어버리세요. 자기 차량을 최대한 많이 타보고 느껴보시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컥울컥 하는 걸 이제 반클러치로 좀 잡았다.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부터예요. 반클러치를 놓고 이제 울컥울컥 거리는 그때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코너에서도 자주 쓰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코너에 들어가면은 이 그립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스로틀을 당기게 되면은 그립력이 뒤에서 밀어주면서 이 바닥을 이 타이어가 밀면서 이렇게 생기는 게 이게 마찰력이고 그립력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기다가 잠깐만, 코너를 너무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해버렸어. 그때 브레이크를, 앞브레이크랑 뒷브레이크 같이 잡아버리면 바이크가 섭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라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아니면 뭐 가드레일을 박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스로틀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가면서 그냥 놓는 게 아닙니다. 3단계로 진입했다면 2단계, 1단계로 조금 줄여주면서 동시에 잘 보세요.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줄이면서 이렇게 리어 브레이크를 살포시 잡아줍니다. 보이시나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3단계, 2단계, 1단계 3단계, 1단계 3단계, 1단계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점이 뒷바퀴 축에다가 택배 기사들이 사용하는 그 고무줄을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한 사람이 당기고 있어. 이거는 브레이크. 그리고 뒤축에 똑같이 걸어서 앞에서 한 사람이 더 당기고 있어. 요거는 구동, 가속력이라고 칩시다. 이 양쪽에서 당기고 있어요. 이게 당기는 구조예요. 1단계로 줄이되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살짝 쳐줍니다. 여기 10사람, 여기 10사람이 같이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팽팽해집니다. 그러면서 지면에 닿는 그 바퀴의 부분에 그립력까지 생겨요. 이 울컥거림도 잡으면서 그립력까지 지속적으로 생깁니다. 왜냐면 뒤에 양쪽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급 스킬이면서 우리가 늘상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제가 특히 자주 사용하는 이 방법이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거 나 해봤어. 나 저거 쓰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거는 처음인데 할 필요가 있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난 안 보이는 블라인드 코너를 진입했는데 빙판길이 나와버렸어. 그럴 때 클러치를 잡아버리고 그 동력을 끊어버리고 반동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립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비가 있든 눈이 있든 얼음이 있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클러치만 잡는 행동은 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이 많았네요. 이 딱 두 가지를 알려드리면서 이만큼 말이 많았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컨텐츠와 시승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토 잡이었습니다.